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강아지 백내장 치료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저희 강아지에게 시도했던 방법을 시작하셨는데요. 안약을 저만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결막염이나 녹내장을 일으켜 오히려 백내장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이 수술 없이 회복되고 있는 강아지들의 편에 안약의 용량과 점한 방법, 보관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도 백내장, 녹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 결막염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강아지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앓고 있는 강아지들은 결막염이 현행되거나 중간에도 계속 걸려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치료를 더욱 어렵게 하는데요. 그에 대한 제 경험과 치료 방법, 예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아지 결막염은 여러가지 이유로 강아지 눈이 붓고 눈물과 콧물이 나고 눈의 결막과 안구까지 충혈이 되며 눈곱이 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증상 등을 보이게 되는데요. 보통 눈꺼풀이나 결막이 어떠한 이유로 감염이 되어 염증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레르기나 안구 건조, 그 외에 특이한 원인으로 기생충 감염이나 면역질환 등이 있습니다. 결막염은 사실 사람들도 자주 걸리는 흔한 병인데요. 강아지의 경우에도 결막염만 놓고 보자면 치료가 비교적 쉬운 가벼운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구 질환의 속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여러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결막염 소견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막염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눈에 눈곱이 과다하게 낍니다. 일반적인 눈곱이 낄 수도 있겠지만 노란색이나 녹색을 띠는 눈곱이 낀다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되는데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일 경우에는 강아지 디스템퍼, 즉 홍역일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둘째,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레르기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약한 품종일 경우 꽃가루, 먼지, 담배 연기, 샴푸나 청소세제 등 화학물질에 크게 반응을 하여 결막염을 자주 일으키는데요. 그러므로 청소를 자주 깨끗이 해주시되 되도록이면 세제 사용 없이 물걸레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려견들을 목욕시킬 때 특히 샴푸가 눈 주변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개 냄새가 난다고 얼굴이나 머리까지 샴푸로 빡빡 씻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강아지들의 자연스러운 냄새까지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안구 건조증이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결막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넷째, 외상이나 환경적으로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강아지 자신의 털, 산책 시 모래나 풀, 또는 견주가 접촉할 시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에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산책을 다녀온 뒤는 식염수 등으로 눈을 세척해 주시고 눈 주변 털 정리를 자주 해줍시다. 그리고 견주분들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머리카락이 저처럼 이렇게 긴 분이시라면 강아지를 안을 때 머리를 묶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강아지 눈에 상처난 일이 좀 더 줄어들겠죠. 다섯째는 기생충인데요. 기생충이 가끔 강아지 눈 결막에 기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명까지 유발을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기생충 예방 접종과 구충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여섯 번째는 다른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역시 면역체계의 문제나 유전적인 이유가 크고요. 그런 질병으로는 녹내장이나 암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벼운 결막염 정도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염증의 소견이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셔서 치료를 하시면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고요. 혹시 다른 병이 있는지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결막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쓰는 결막염 약을 강아지 눈에 투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치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안구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니까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막염은 사실 이렇다 할 예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모든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하는 게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결막염을 막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는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식품 공급과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모모 때문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결막염과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모모는 백내장을 수술 없이 완치한 강아지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걸리기 전에 그 전초현상으로 결막염에 수도 없이 걸렸었고요. 백내장이 완치된 지금도 가끔씩 결막염에 걸리곤 합니다. 강아지 공장의 열악한 환경과 모견의 건강 때문인지 결막염을 포함한 여러가지 고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탓이죠. 처음에는 피부 알레르기가 생기고 가려움증으로 눈 주변을 긁기 시작하면서 결막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피부 알레르기가 거의 완치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결막염에 걸리곤 합니다. 백내장은 결막염과 같이 가벼운 안구질환으로도 촉발되기도 하고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항생 연고 때문에도 악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결막염이 나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결막염도 병원의 수칙에 따라 약을 투여해도 어느 정도 증상의 호전만 있지 잘 낫지 않고 나았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 걸리는 고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걸렸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그 뒤에는 식염수나 인공눈물 등으로 아침, 저녁, 산책 후 그리고 목욕 후에 깨끗하게 세척을 하셔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눈 피부에 과민한 자극을 피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습도 조절입니다. 밤에 잘 때 가습기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눈의 충혈이 빠르게 호전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효과를 본 게 바로 블루베리. 제가 백내장 치료에서도 블루베리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블루베리가 정말 눈에는 보약이더라고요. 당근도 블루베리도 매일 일정량을 먹이고 있긴 한데 결막염이 잘 낫지를 않아서 블루베리의 급여량을 늘렸더니 역시 눈의 상태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온과 동시에 다시 재발하려던 백내장의 증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 건강이나 피부 건강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아서 활동이 가능하면 산책을 거르건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길게 두지 마세요. 산책 시간과 견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강아지들의 수명과 정비례 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댕댕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